시댁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이상한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명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분명 서연의 착각이 아니었죠. 서연 씨,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테니 불편한 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남편 강준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엄마랑 지내는 게 뭐가 어때서? 원래 한국은 다 이렇게 살았어. 준혁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죠. 첫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준혁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였죠. 준혁아,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아. 서연이 남편을 깨웠지만 준혁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집 소리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 매일 밤 서연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면 항상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인하러 나가면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저희 방 앞에 오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한밤중에 젊은 부부 방 앞에 가겠어요? 서연 씨,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말에 준혁도 동의했어요. 엄마가 그러실 리 없어. 그냥 기분 탓이야. 서연은 점점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느껴지는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서연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어요. 준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는 척을 하면서 밤새 깨어있기로 한 거죠. 누가 밤마다 방문 앞을 서성이는지 꼭 확인해야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자려고 해? 피곤해? 준혁이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준혁도 곧 잠이 들었고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서연은 눈을 감은 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자정이 지나고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세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연은 눈을 꼭 감은 채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절하며 절대 눈을 뜨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너무 무서워 거의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꾹 참고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서연은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내 준혁이를 내가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낮은 속삭임.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거의 떨리는 몸을 억지로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죠.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옆에는 여전히 준혁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으며 시어머니를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집착을 서연은 이제 알아볼 수 있었죠. 서연 씨, 오늘은 준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잘 먹어봐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서연에게는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점점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남편 준혁의 속옷을 직접 챙기고 아침마다 준혁의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떠서 먹여주려 했죠. 서연이 남편과 단둘이 외출하려 하면 꼭 무슨 핑계를 대서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준혁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준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준혁은 어머니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일 밤 방문을 열고 서연을 감시했죠. 어느 날 준혁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불안했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어머니, 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선 척하고 몇 분 후 조용히 다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서연은 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범해 보이는 침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열어보았어요. 옷가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은 침대 밑. 서연은 손을 뻗어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상자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은 모두 찢겨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병 안에는 서연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었어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준혁이는 영원히 나만의 아들이야. 어떤 여자도 내 아들을 빼앗아갈 수 없어. 준혁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곁에서만 편안해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내 아들은 평생 나만 바라볼 거야. 일기장에는 준혁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집착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공포에 질렸죠.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무서운 문제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방문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죠. 어머, 서연 씨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네요? 이제 알았구나.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공포에 질려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죠.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당신 계획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어머니, 제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기장. 서연이 일기장을 들어보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날 밀었어요. 서연은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황한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죠.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준혁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바닥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연기하듯 신음하며 아들을 바라봤죠. 준혁아, 내 아내가 내가 내 결혼을 반대했다고 날 밀었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왜 그래? 준혁의 눈에는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준혁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오히려 어머니가 매일 밤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감시하셨어. 그리고 이것 봐. 서연이 일기장과 상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준혁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들아, 내 아내가 내 물건을 뒤져서 내가 놀라서 그랬을 뿐이야. 내가 쓰러진 것도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교묘한 말에 준혁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서연아, 왜 엄마 방을 뒤진 거야? 서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보다 어머니의 말을 더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지. 매일 밤 우리 방에 와서 나를 지켜보고 내 머리카락을 모으고 내 사진을 찍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서연의 울부짖음에 준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었어요. 준혁아, 서연 씨가 요즘 많이 예민해 보여. 내가 걱정돼서 매일 밤 한 번씩 방문 앞에서 너희가 잘 자고 있나 확인한 것뿐인데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며 방을 나갔고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교묘한 연기에 준혁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이 집을 나가야 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을 준혁에게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하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해. 하지만 엄마 방을 뒤진 건 너무한 것 같아. 엄마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셔. 우리 모두 잘 지내보자. 준혁의 말에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준혁이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 안에 보이지 않게 카메라를 숨겨놓고 밤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을 찍기로 한 거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흘렀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준혁도 함께 방에 들어왔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서연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그러면 우리 모두 편해질 것 같은데. 준혁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해야 한다니. 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사과할게.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고 서연은 또다시 자는 척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문이 살짝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카메라가 잘 찍히고 있기를 바라며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내 소중한 아들. 걱정 마. 곧 그 여자는 사라질 거야. 우리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꾹 참고 자는 척을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갔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둘러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모습과 말소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준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생겼죠. 하지만 서연이 카메라를 확인하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한테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서연은 준혁이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버텨야 했죠.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연을 따라다녔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이제 증거가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저녁 시간 준혁이 퇴근할 때쯤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 서연이 말했지만 준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나중에 보자. 서연은 초조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서연을 챙기는 척했어요. 서연 씨, 더 드세요. 요즘 너무 말랐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TV를 보는 동안 서연은 기회를 노렸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을 때 서연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것 좀 봐줘. 서연이 휴대폰을 건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들, 여기 좀 도와줄래? 준혁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서연은 또다시 기회를 놓쳤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서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죠. 준혁아, 나 당신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어젯밤에 찍은 영상인데.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안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러지? 준혁이 의아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연도 당황했죠. 그때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서연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빼앗아 간 것이었죠.
누구야? 서연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혁이 손전등을 켜자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거기 서 계세요? 준혁이 물었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너희 괜찮나 보러 왔지. 서연 씨는?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죠. 그리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요. 정전은 금방 해결됐지만 서연의 휴대폰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했고 준혁은 서연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그날 밤 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증거는 사라졌지만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죠.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꾸렸어요. 이대로 가면 너무 비겁한 걸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곧 그 여자는 사라질 거야. 이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연은 몸서리를 쳤어요. 준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준혁아, 나 오늘 친구 집에 가려고 해.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보기로 했어요. 준혁아, 나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가 정말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어제 영상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사라졌어.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나는 정말 무서워.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셋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준혁의 말에 서연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코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엄마랑 살 거면 난 이 결혼 끝낼 거야. 서연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분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나한테 선택하라는 거야? 엄마와 내 사이에서?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엄마는 내 전부야. 엄마가 날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너는 몰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없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죠. 가시는 거예요, 서연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떠나요. 하지만 언젠가는 준혁이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내 아들은 절대 너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준혁이는 영원히 내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서연을 붙잡지 않는 남편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하며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고 곧 법적으로도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서연은 멈칫했어요. 준혁이었죠. 여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도와줘.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나를 감금하려고 해. 내가 떠난 후로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내 휴대폰도 감시해. 모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어. 서연아, 내가 옳았어. 내가 잘못했어. 준혁의 고백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아, 제발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던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혁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이미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준혁아, 미안해. 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울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래도 고마워, 서연아.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서.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로 그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로 준혁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서연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우연히 거리에서 준혁을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밝아 보였죠. 서연아, 잘 지냈어? 준혁의 인사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그저 옛 지인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이제 괜찮아. 결국 엄마와 떨어져 살기로 했어. 상담도 받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어. 서연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준혁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되찾았어. 이제 서연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독성 관계를 발견했다면 서연처럼 용기 내어 벗어나세요. 모든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